제가 알기로는 뭐 순천대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에서 채용을 좀 많이 좀 활발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순천향대도 있고, 그리고 단국대학교도 저희 되어 있고, 카톨릭 대학교도 산학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네네. 인턴 학생들이나 아니면 채용 관련해가지고 추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대표님 설명해 주신 거를 기반으로 보면 지금 상업이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솔루션 개발, 네. 아티스트 육성, 그리고 뮤직 유통까지 세 가지로 이제 굵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회사 규모가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부서가 어떻게 구분이 돼 있어요? 원래는 컨텐츠 유통 사업부가 훨씬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약간 연구개발 부서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저희도 약간 최근에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인원 규모는 한 저희가 15명 정도 상근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 오피스의 한 70%, 그리고 이제 해외 오피스의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저희는 이제 그 협력되어 있는 뮤직 프로듀서들도 있고, 그리고 비상근이긴 하지만 작년에 저희가 온라인 K-pop 페스티벌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그런 어떤 뭐 관련한 감독님들이나 이런 걸 포함하면 저희가 액티브하게 항상 함께하는 조직은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한 상시적으로 한 4-5분씩 감사하게 이렇게 순천향대학교 같이 귀한 또 인재도 주셔가지고 한 25명 정도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순천향대학교 학생들을 채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대표님하고 제가 그렇게 만났잖아요. 네. 2015년도에 제가 그 K그룹 실리콘밸리에 이메일을 올렸어요. 우리 순천향대학교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했더니 답을 주셔가지고 저희 인연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 이후로 계속 저희 학생들을 받아주시고 그러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뭐 순천향대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에서 채용을 좀 많이 좀 활발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순천향대도 있고, 그리고 단국대학교도 저희 되어 있고, 카톨릭 대학교도 산학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인턴 학생들이나 아니면 채용 관련해가지고 추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어떤 학생이, 어떤 청년이 지금 비송 콘텐츠에 딱 맞는 핏일까요? 어떤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이제 저희 기업 문화에 대해서도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채용을 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당히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자율적으로, 그리고 물론 많은 회사가 그런 거 강조하지만 누가 보나 안 보나 자기 할 일을 하고 또 자기 성과에 대해서는 디지털로 흔적이 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난 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선호한 인재고, 그렇지만 난 그거보다 좀 손 붙잡고 누가 항상 챙겨주고 같이 이렇게 뭐 회의 막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멋있게 막 회의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어떤 난 사람이랑 이렇게 계속 소통하면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이러면 약간 우리 회사가 되게 막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아무튼 개인의 어떤 그런 요즘 MZ세대가 선호하는 문화들을 좀 선제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자율성과 책임성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한 능력 개발은 되어 있는 분들이 와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영어나 외국어 능력이 조금 있어야 사실 본인이 업무하는데 편리하긴 해요. 왜냐면 애플뮤직 같은 데서 메타데이터나 포맷 가이드 같은 경우는 다 영어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또 한국어 자료도 주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개발하시는 분도 거의 기술 문서도 영어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외국어 능력도 하나 추가돼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인재를 채용할 때 인터뷰라는 걸 저희가 프로세스를 거치잖아요. 비송 콘텐츠의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다른 회사 독특한 점이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해요. 저희 회사 특히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마지막에 보는데 저는 사실 업무적인 것보다 성공 경험을 꼭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이거는 뭐 작든 크든 내가 어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례들이 있으면 한두 가지 얘기해달라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뭐였냐 물어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편안할 땐 누구나 다 잘하거든요. 근데 위기가 중요한데 위기 관리 능력 같은 것들이 거기서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 제가 느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작던 크던 그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에는 꼭 어려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어떤 이렇게 극복했던 경험도 들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을 꼭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할 말이 없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인생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게임으로 좀 경험치가 좀 적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학생들을 대하다 보니까 성공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을 너무 좀
이렇게 큰 걸로 네. 또 거대한 걸 이뤄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작은 것들도 사실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성공 스토리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정말 확 호감이 가는 거죠. 이 사람은 좋은 인재가 될 수가 있구나.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마트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경험인데도 그걸 되게 재밌게 얘기해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되게 호감이 가는 그런 어떤 인터뷰어죠. 지금 한국에는 그야말로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창업을 하고 싶어하고 청년들이 창업을 네.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창업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조언 한마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지금은 창업을 이제 권하는 사회가 됐죠. 거의 수준이. 그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사업하다 망하면 패가 망신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근한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등장하고부터 벌써 한 10년 됐으니까, 넘었으니까 이 10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으로 많이 형성이 됐다고 봐요. 근데 그 창업이라는 걸 너무 겁내할 필요는 없는 게, 저희가 말하는 창업은 자기가 파운더나 대표로 막 이렇게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그 총대를 맨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서 돕는, 미국에서는 파운딩 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창업 팀에 속해서 그 창업 경험을 하는 것도 거의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도전해 보라고 권하고 싶고, 그리고 또 요즘은 실제로 그 사람이 돈을 다루면서 그런 걸 한다는 건 굉장히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거든요. 뭐 아르바이트만 해도 다르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자기가 다시 뭐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건장하고, 근데 창업의 동기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대체로 성공하는 창업의 사례들을 저도 이제 보고 제 주변이나 후배들 보면 확실히 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창업할 때 이게 아이디어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사람도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명감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명감이 특히 발휘하는 거는 확실히 어떤 사회나 자기 주변의 불편한 문제나 불합리한 거를 고치려고 할 때, 거기서 오는 사명감은 단순한 돈보다 훨씬 동기부여가 크고요. 그리고 본인도 주변도 사회적인 가치를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흐름들의 안에서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사람이 팀빌딩이 된다면, 저는 뭐 창업에 대해서 실패하더라도 엄청난 경험치를 가질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값진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스타트업에서의 경험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생들이나 혹은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이들도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인턴십이라든지 풀타임을 채용하실 때 뭐 특별한 루트가 있으신가요? 지원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저희도 최근에 채용한 거는 그 인턴십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분은 우리 회사에 꼭 모셔서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먼저 어떤 오퍼를 주는 거죠. 사실 이런 형태의 어떤 채용 형태가 스타트업은 거의 다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취업을 하고 초기 파운딩 팀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첫 번째는 그런 곳에 당연히 인턴십 같은 걸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천이나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단기간에 협업을 하다가 이게 채용이 되기 때문에 관계 맺기다. 평소에 관계 맺기를 잘하는, 그리고 그 스타트업 씬에 있는 사람들이랑 많이 비공식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알려야 돼요. 계속 나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어, 나는 뭘 하는데, 난 뭐 할 수 있는, 난 디자인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뭐 서로 추천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개 채용보다는 추천 형태, 그리고 이렇게 교수님 통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에 인턴십 경험까지 하는 거는 더더욱 강추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인 소개라든지 네트워크 안에서 소개를 받고 채용하신다고 하셨어요. 저희 하람 스튜디오도 사실은 그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원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저희를 통해서도 추천을 받고 채용을 하실 그럼요. 의사가 있으신지 마이크를 잡고 말씀해 주시면 좀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마음속에 잘 이제 캐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문화 콘텐츠 학과 이런 곳에서 그래도 간접적으로라도 학교 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음악 제작, 그다음에 영상 촬영 편집, 사실 이쪽도 저희는 최근에 찾고는 있어요. 예, 찾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수님을 통하면 좀 더 어떤 좋은 기회들이 쉽게 커넥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하름 스튜디오도 훌륭한 인재를 추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너무 피곤하셨죠? 다크서클 많이 내려오신 것 같아요,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곧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